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감성 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특별한 사연인데요. 상상해 보세요. 20년간 요리만 해온 유명 셰프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음식의 향을 잃은 셰프 앞에 나타난 신비로운 여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강민우입니다. 48살이죠. 20년 넘게 요리만 생각하고 살아온 셰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은채의 향은 미슐랭 투스타를 받을 정도로 성공했어요. 손님들은 항상 제 요리의 깊은 향과 섬세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2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분점 3곳을 연달아 오픈하느라 미칠 것 같았어요.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자는 날들이 한 달 넘게 계속됐죠. 직원들 교육하고 메뉴 개발하고 투자자들 만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까맣게 내려앉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재료 상태를 확인하려고 신선한 바질잎을 따서 코에 가져다 댔어요. 그런데 아무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느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코에 바싹 대고 깊게 들이마셨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손을 떨며 로즈마리를 집어들어 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심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코가 막혔나 싶어서 코감기약도 사다 먹어봤죠. 뜨거운 물에 얼굴을 대고 김을 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아니,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께서 여러 검사를 해보더니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후각 상실증입니다. 뇌의 후각 중추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한 것 같네요. 언제 회복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빠르면 몇 주, 늦으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셰프에게 후각을 잃는다는 건 화가가 시력을 잃는 것과 같거든요. 음식의 맛은 결국 80%가 향으로 완성되는 거니까요. 혀로만 느끼는 단맛, 쓴맛, 짠맛, 신맛만으로는 진정한 요리를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나와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직원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음식이 제대로 된 건지, 간이 맞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맛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셰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드 매거진 테이스트에서 일하는 정아름 기자입니다. 셰프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또렷하고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터뷰가 어려워요.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요. 그런데 아름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셰프님,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이에요.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아름 씨가 정말로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하고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겨 묶었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깨끗하고 밝았어요. 그런데 첫인상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리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 같았습니다. 아름 씨는 제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기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녹음기나 카메라를 꺼내지도 않고 질문 리스트를 준비해 오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님, 사실 인터뷰는 핑계였어요. 셰프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솔직한 말에 당황스러웠죠.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한테 들으셨다는 거예요? 후각을 잃으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아름 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 눈빛에는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짜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은 냄새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셰프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20년의 경험과 감각이 있잖아요. 손끝의 감촉으로 재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끓는 소리로 화력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단순한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름 씨는 매일 레스토랑에 나타났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뭔가 감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름 씨는 요리에 대한 이해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제가 만든 파스타를 먹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면이 조금 덜 익은 것 같은데요. 알덴테라고 하기엔 1분 정도 더 삶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냄새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 이 스테이크 소스, 와인이 충분히 날아가지 않았네요. 알코올 향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수프는 온도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향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아름 씨의 조언 덕분에 저는 다시 주방에 설 수 있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요리다운 요리를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놀라워했어요. 셰프님, 요즘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름 씨가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흰색 플라스틱 용기였는데 뚜껑에서 김이 살짝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셰프님께 해드리고 싶은 요리가 있어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만드는 음식이거든요. 뚜껑을 열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 머릿속에서 어떤 향기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라벤더와 레몬이 어우러진 은은하고 깔끔한 향이었습니다. 마치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향이 갑자기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라벤더 레몬 치킨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요리거든요.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어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후각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지만 혀로 느껴지는 맛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닭고기의 촉촉함, 라벤더의 은은한 씁쓸함, 레몬의 상큼한 산미가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기억 속에서 똑같은 맛이 떠올랐다는 거였어요. 10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정은채도 똑같은 요리를 해줬었거든요. 은채는 29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지금도 그녀를 기리며 레스토랑 이름을 은채의 향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아름 씨의 요리가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름 씨가 만든 라벤더 레몬 치킨을 먹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맛을 생각했어요. 머릿속에서 그 맛이 맴돌면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은채가 해주던 그 맛과 정말 똑같았어요. 향신료의 비율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혹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레시피가 어디 공개된 적이 있나 싶어서
인터넷도 뒤져봤지만 라벤더와 레몬을 함께 쓴 치킨 요리는 찾기 어려웠어요. 은채만의 독특한 조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름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그 요리 정말 맛있었어요. 혹시 누구한테 배우신 건가요? 레시피가 정말 독특하던데요. 아름 씨가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가 정말 자주 해주시던 요리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감기에 걸리거나 우울할 때마다 꼭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손맛이 정말 특별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죄송해요. 슬픈 얘기를 꺼내서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으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니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어머니 요리를 다른 분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더 기뻐요. 아름 씨의 미소가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그 미소를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도 이렇게 밝게 자란 아름 씨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날 아름 씨는 또 다른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호박 수프였는데 색깔부터 예술이었어요. 진한 주황색의 생크림이 하트 모양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또다시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은채가 가을마다 해주던 그 호박 수프와 똑같은 맛이었거든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 계피와 넘맥의 은은한 향, 생크림의 부드러운 질감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이번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름 씨, 정말 이상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정은채예요.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 은채일까요? 하지만 은채에게 딸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29이었어요. 저는 그때 10살이었고요. 계산해보니 딱 맞았습니다. 제가 알던 은채와 정확히 같은 나이였어요. 생년월일까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여전히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아름 씨가 제가 사랑했던 은채의 딸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은채에게 딸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아니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름 씨를 자세히 보고 있으니 점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눈매가 은채와 비슷했어요. 특히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말하는 톤도 어딘가 닮아 있었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도 은채와 똑같았어요. 혹시 정말 은채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겠죠. 아름 씨와 시간을 보낼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후각을 잃은 절망감도 잊을 수 있었고 다시 요리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은채의 딸이라면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옳은 걸까요? 그런 제게 조카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29살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제 레스토랑의 매니저를 맡고 있어요. 똑똑하고 일도 잘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세심해서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삼촌,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혹시 그 기자분 때문인가요? 민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름 씨 말이야? 그냥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삼촌, 조심하세요. 그분이 정말 기자인지 확실해요? 무슨 말이야? 인터뷰한다고 찾아왔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기사 하나 안 났잖아요. 녹음도 안 하고 사진도 안 찍고 뭔가 이상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지의 말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름 씨는 처음부터 인터뷰는 핑계였다고 했어요. 그럼 진짜 목적이 뭘까요? 혹시 삼촌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셰프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민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아름 씨가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아니면 정말 은채 이모의 딸이라서 복수하려는 건 아닐까요? 삼촌이 이모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민지는 은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삼촌이 요즘 너무 의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시잖아요. 주방에서도 그분 의견만 물어보시고 그분이 안 오는 날에는 우울해하시고. 민지의 말이 뼈아팠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아름 씨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아름 씨에 대한 제 감정이 정확히 뭘까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가슴 한편으로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가는 걸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만약 아름 씨가 정말 은채의 딸이라면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배신인 걸까요? 은채에 대한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은채의 딸에게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아름 씨가 은채를 너무 많이 닮아서 착각하는 건일까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름 씨의 미소, 아름 씨의 목소리, 아름 씨가 만든 요리의 맛. 그 모든 게 은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 씨만의 독특한 매력도 있었어요. 더 밝고, 더 적극적이고, 더 따뜻했습니다. 민지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아름 씨를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아름 씨를 믿고 싶었습니다. 민지의 경고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름 씨를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정말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름 씨가 없으니 더 외로웠습니다. 요리에 대한 의욕도 다시 사라졌어요. 며칠 만에 주방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아름 씨는 제가 피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매일 오지도 않고 와도 금방 돌아갔습니다. 뭔가 서먹해진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 씨가 가방을 열 때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심코 주워드리려고 손을 뻗었다가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아는 은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확히 1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채의 모습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은채가 맞았어요. 얼굴, 미소, 심지어 목걸이까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진이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름 씨가 당황하며 급하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정은채 맞죠? 이 사진 속분이 정은채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아름 씨는 정말 은채의 딸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인 건가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은채를 알고 있다는 걸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아름 씨의 대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네, 어머니가 셰프님 얘기를 정말 자주 하셨거든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마지막까지 그리워했던 사람이라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은채가 저를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떠났을까요? 그리고 딸이 있다는 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많았다니. 은채가 제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요? 네, 셰프님이 자신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셰프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은채가 저를 떠난 후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왜 숨기셨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무서웠어요. 셰프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지, 그리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무서웠어요. 아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민우라는 셰프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채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다니. 그럼 왜 그때 떠났을까요? 왜 딸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아름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서 은채에 대한 진실을 하나씩 알아갔어요. 아름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셰프님과 헤어진 후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죠. 아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후회하고 계셨어요. 셰프님과의 사랑을 포기한 걸 말이에요. 왜 포기했을까요? 은채가 왜 저를 떠났을까요? 집안의 반대가 정말 심했대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셰프님이 요리사라는 이유로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때만 해도 요리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가 더 적극적이었다면, 더 용기를 냈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자신도 자신감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셰프님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셰프님은 꿈이 크고 야망이 있는 분인데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게 아니었는데 은채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꿈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정말 어머니의 유언 때문인가요? 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셰프님을 만나서 안부를 전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아름 씨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것도 셰프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은채의 글씨였어요. 정말 은채의 글씨가 맞았습니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아름이가 너를 찾아갔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너와 함께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아름이를 잘 부탁해. 내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 받아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은채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셰프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달려가서 도와주셨을 거예요. 아름 씨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를 도와주려고 온 거였어요. 제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당연히 의심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때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삼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민지에게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름 씨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은채와 저의 과거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민지도 처음엔 충격받았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해해 주었어요. 삼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오해했네요. 괜찮다. 너도 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아름 씨, 저도 정말 죄송해요. 의심하고 경계해서요. 괜찮아요. 민지 씨도 삼촌을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삼촌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 계셔서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름 씨와의 관계도 훨씬 더 편해졌고 민지도 아름 씨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 후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아름 씨에게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우리 가족이 되지 않을래요? 은채가 못다한 사랑을 제가 이어받고 싶어요. 아름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름 씨는 제게 단순한 은채의 딸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은채에 대한 그리움과 아름 씨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어우러져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도 진짜 가족이 생겼다며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후각도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다시 향기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아름 씨와 함께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은채의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요리들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채의 딸 아름 씨와 함께, 그리고 진정한 가족 민지와 함께 말이에요. 상실의 아픔을 딛고 찾아온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강민우 셰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민우 셰프가 후각을 잃었지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얻었듯이 말이죠. 상실 뒤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반전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민우 셰프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어둠 끝에는 분명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